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68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뭐 꼰대라고 하는 소리를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데, 꼰대라고 하는 이 소리는 뭐 사실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이제 자기의 살아온 그 과정과 이런 것들을 자꾸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좋지 않게 이렇게 평하게 되죠. 그래서 근래에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구입해서 읽어봤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이라고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에, 이 책은 나이 든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는 류시안이라고 하는 분인데 대만 분이죠. 이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사를 거쳐 이제 대학교 교육대학원 심리학 석사 박사 과정을 이렇게 마치신 분인데,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브랜드 컨설턴트, 음악 프로듀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하면서 다양한 영역의 분야를 넘나드는 창작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궁박물관, 애니메이션, 배경음악, 제사 패션 브랜드, 론칭, 행사를 기획, 라디오 DJ, 댄스 뮤직 페스티벌 DJ 등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가 쓴 대표적인 저서는 이제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라고 하는 책,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긍정 심리학, 또 그리고 반역의 사태, 어둠 속의 유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썼는데, 사실 이분은 뭐 심리학을 먼저 전공한 것이 아니고 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심리학을 이렇게 전공을 했는데, 그가 쓴 이제 프롤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읽으면요, 자신도 과거에 이제 그 인간이 심리학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약 5년 전부터 이제 대학원 과정을 밟으면서 공부를 하겠다. 바로 이 책을 쓰기 전에 이제 한 5년 전부터 그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서 이런 내용의 이제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제 긍정하고 이제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롤로그에 이제 목차에 보게 되면 팩트 1 감정편에서는 유리멘탈과 이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자신을 올가매는 부정적인 생각과 잡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남들이 너무하다 탓하지 말고 내가 유리 멘탈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부족한 자기애가 우리를 정서적 협박에 휘둘리게 한다. 네 번째는 표리부동은 정서적 공격의 일종이다. 다섯 번째는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말아야 내 안의 분노와 평안을 공존할 수가 있다. 여섯 번째는 나와 잘 지내려면 먼저 내 자신을 아껴라. 일곱 번째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여덟 번째는 즐거울 때 불현듯 묘한 우울감이 sinh 다고 해서 당신이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쭉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부정적인 그런 일들을 갖다가 자꾸 올가매서는 더 그 줄에 올가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팩트 두 번째 자율편인데요. 삶의 규율을 정하는 연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당신이 돈을 들여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고 운동하러 가지 않는 이유. 이런 경우가 많죠. 피트니스 센터에 이제 등록을 해놓고 운동을 돈만 버리는 그런 경우죠. 열 번째, 목표를 세울 때는 의지력으로 유혹에 맞서지 말라. 11번째는 우리가 집착을 버리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12번째는 잡념을 없애고 싶다면 주변 잡동사니부터 치워라. 13번째는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자기긍정이다. 14번째는 인터넷 상 교류는 설탕 대용품과 같을 뿐이다.
15번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먼저 저주를 풀어야 한다. 16번째는 완벽함보다 실행이 낫다. 17번째는 대충대충 살수록 염세주의에 빠지기 쉽다. 18번째는 우리가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은 설상 대용물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얼마가 아니면 다 잊어지는 것이고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이 든 분들도 이제 인터넷 이제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죠. 중독중이라고 볼 수 있죠. 매일 이제 들여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올무가 되는 그런 경우. 오늘 우리가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을 보잖아요. 자꾸 SNS 때문에 자기 올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에 헤어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팩트 세 번째는 이성편인데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19번째 수많은 상식과 직감이 오판을 낳는 편견이 있을는지도 모른다. 20번째는 용감하게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슬기다. 21번째 진실을 말한다고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22번째 마음을 속이지 않게 하라. 23번째 마음을 따르되 머리를 써라. 24번째 의협심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정의의 탈을 쓴 악마가 되지는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오래 살다 보면 자기의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건 편견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더 전문가들이 보면은 그건 굉장히 무지한 일일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슬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 네 번째는 관계편인데요. 필터 버블에서 벗어나는 연습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글을 쭉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25번째 친구가 많아도 여전히 외로운 이유. 26번째 나를 즐겁게 만드는 일의 촉각을 곤두세워라. 27번째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우정 공식. 28번째 바른 마음을 가지려면 모두가 당신과 절친이 되려 할 것이다. 29번째 인복이 좋아지려면 알아야 될 대화법. 30번째 다 함께 홀로 되지 않는 SNS 운영 방법. 31번째 유무는 연습할 수 있다. 34번째 활짝 핀 꽃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법이다. 33번째 대인관계를 두려워하는 당신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나이가 든 이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 그것을 이제 고정관념화 시켜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SNS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과 이제 친구를 사귀고 많이 그러는데 그 이제 다 드러나게 되면 미천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또 그 댓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러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런 심리 습관이 좋은 심리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뭐 젊은 분도 포함됩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야 할 그 책이라 이렇게 구원합니다.